네, 6시 5분 돼가지고 이제 세미나 시작할게요. 일단 어 지금 가이드 세션이 올해로 2년 차인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도 좀 여유롭게 진행하자라는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막 긴장하시고 막 그러진 마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뭐 부담 없이 학과가 어떤 걸 하는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살아본 사람들의 학교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의 팁 같은 것도 많이 많이 드릴 테니까 좀 그래도 약간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 1차시 발표를 맡은 DNA 학회장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제 일단 제가 아마 이번 가이드 세션 6번 차시 중에서 3번 발표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제 기조는 못해도 어 6시 45분에는 집에 가자. 뭐 잡고 일찍 일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수업 방식이랑 이제 팀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소개, 분야별 가이드, 다전공, 부전공은 이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일단 잡혀 있는 시간은 18시부터 19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장소는 여기 경영관 103호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리 연락을 주시고 못 오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세션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개설된 카톡방에 유튜브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매 주차마다 이제 녹화본이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이니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개인 과제는 매주 진행되는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2주차에 이지은 멘토가 노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부터 진행될 거니까 2주차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저희 1주차부터는 과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처음부터 과제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과제 제출은 세미나 당일 자정까지 따로 뭐 어디 업로드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저희 멘토랑 이제 멘티 분들께서 카톡방 개설을 하시면 그날 세션이 진행되는 화요일 자정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굿즈 DNA에서 이제 학회비를 이제 받기 때문에 추후에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완성도 그리고 세션 참여도 등을 종합해서 우수자 선정 후에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업 자료는 이제 저희가 DNA 홈페이지가 있어요. 뒷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부분에서 수업 자료의 게시판이 업로드 되지만 이제 이원주 멘토님이 매주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을 받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 업로드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 전체 공지방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Q&A입니다. 쓰실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DNA Q&A 게시판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뭐 스터디 시간, 물론 가이드는 스터디가 진행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멘토한테 물어보기보다 좀 질문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DNA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일단 홈페이지는 방금 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은 아니고 그 공모전 같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올라가는 곳인데 아마 고학년이 되면 되실수록 이제 저희 과가 특성상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나가게 되시고 제가 알기로는 1학년 중에서도 공모전을 조금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해당 카톡방 들어오셔서 좀 자료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운영 중인데요. 저기 뒤에 모자 쓰고 있는 김정호 멘토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DNA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갈 예정이라 해당 DNA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학회 설명회를 들으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또 강성원 멘토가 관리하는 유튜브에 다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렇게 링크도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터디 팀 매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팀별 멘토 2명에 인원 최대 4명까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따로
뭐 활동을 프로그램을 막 좀 큰 걸 진행한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않으시고 편하게 이제 그냥 팀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션 끝나면 끝나고 멘토분들이랑 잠깐 만나셔서 스터디 팀별로 이제 카톡방 개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도 좀 익히고. 네, 커리큘럼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랑 학과 커리큘럼 소개를 할 거고요. 자, 2차 시부터는 이제 노션이라는 저희가 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업을 들을 때 좀 정리할 만한 그런 좋은 툴을 또 준비를 해놔서 해당 건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3차 시, 4차 시에는 이제 저희가 2학년, 3학년에 좀 주로 배우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라는 거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코드 없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차 시에는 유용한 툴 사용법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GPT나 아니면 콜라보레토리라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AI를 소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6차 시의 진로 로드맵 발표는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할 내용들은 끝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 어떤 과인지 좀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니지먼트, 경영이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중점으로 하는데 저희 국민대학교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학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2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또 DNA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이제 저희가 지금은 1학년 분들이기 때문에 DNA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노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2학년부터 학업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베이직 세션부터 수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같은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3, 4학년 때는 이제 저희 학회랑 같이 이제 정학회로 있는 자이라는 학회에 가입을 하셔서 또 논문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매니지먼트는 또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고요. 1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회계학 원론이나 그런 경영 정보 학원론 그런 이제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영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교과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학년 1학기에는 대부분이 다 들으셨겠죠. 이제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영어 실습. 아직도 이호준 교수님이 하시나요? 아, 아니에요? 이호준 교수님 경영실 들어봤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AI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1, 그리고 유레카 프로젝트, 그리고 에스팀 클래스까지 이렇게 아마 전공을 강제 배정 당하셨을 겁니다. 해당 과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이제 네,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에스팀 클래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전공 학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학점은 잘 따놓으셨으면 좋고요. 뭐, 아, 에빅프는 제외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네, 에빅프도 이제 전공 학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회계학원론, 경영통계, 경영정보학원론, 그리고 에비프 2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추가로 전공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교양을 좀 많이 들으시겠죠. 그래서 해당 뭐 핵심 교양 같은 것도 미리미리 들어놓으시면 좋고 이따 온국민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어쨌든 1학년 2학기 때까지는 좀 과목 많이 이미 수강 시험 끝났지만 좀 많이 놀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학과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회귀 분석,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3차 시에 이제 방성원 멘토가 진행할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뭐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나마 다룰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수리 통계, 선형대수, 뭐 딥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시각화가 저희 과목에서 좀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듣는 과목 중에서 제일 좀 실습 같은 거를 많이 하고 프로젝트 같은 경험도 쌓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과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씩은 들으셔야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어떤 직무로 나갈 수 있는지, 저희 과를 졸업을 하면 어떤 직무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 관련된 직업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이나 머신러닝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최적화해서 그 기업에 어떻게 이제 재원을 할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프로젝트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 개발 간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비전, 목표를 정의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것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 계열입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 계열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나 그런 국민은행 이런 데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별로 없긴 한데 CPA를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제 금융기관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즘에 특히 요즘에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 전공 수업 중에 마케팅이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기업 마케팅이나 기획, 리서치를 담당하고 시장 동향 분석, 또 소비자 니즈 분석을 해서 이 상품을 어떻게 해야 잘 팔아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이제 종합 전공이 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 오너의 채용 공고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해당 이제 담당 업무는 얘기했으니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요즘에는 대졸, 4년차 대졸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 2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직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어쨌든 자격 요건도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교과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경제학개론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이런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과목들은 전부 다 이제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의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서 수강 신청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조금 쉬울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이 비즈니스 개론이라는 이제 수업도 있고 경영 데이터 분석, 마케팅 조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자기는 정통 데이터 분석이나 AI보다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경영 쪽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PPT 참고하셔서 과목 수강 신청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는 이제 경영 막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정통 데이터 분석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서브로 가져가고 경영 파트에서 조금 더 직무를 세게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영보다는 여러 분야에 좀 퍼져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쪽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이쪽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회사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의 다른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을 하는 일을 주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이트 도출,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저희가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3주차부터 이제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머신러닝이 뭔지도 간략하게나마 보게 될 텐데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냥 컴퓨터로 알아서 이제 얘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여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써야겠다, 어떤 회사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다를 보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터는 이제 그냥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곳이 있는데 이제 뭐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좀 정제해서 뽑아주세요 하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에서 이렇게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교과목은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
AI 개발 환경의 이해라는 과목과 공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 AI 개발 환경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이제 학부생분들이 아마 2학년 때 듣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추후에 이제 5차 시에 배울 기터브나 여러 가지 개발 환경,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래밍, AI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에서 저희가 코딩을 조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곳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 또 협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또 다른 사람들이랑 코드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AI 개발 환경의 이해는 이제 중요한 과목이니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SQL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있었던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직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SQL이라는 걸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3학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머신러닝, 다별량 통계 분석, 또 데이터 구조화 알고리즘, 금융 시계열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과목들은 뭐 무조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기 위해서 듣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과목도 있네. 한번 들어볼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3학년 되고 나서 과목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걸 할지 조금 본인 입맛에 맞는 대로 뭐 성적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면 좀 쉬운 과목을 아니면 난 진짜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별량 통계 분석 이런 거를 들으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에서 저희가 학회가 빅데이터 분석 학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학년 1학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베이직 세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베이직 세션을 들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베이직 세션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이랑 기초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뭐 ML 사이언,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좀 초기 단계를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얘를 어떻게 정제하고 어떤 식으로 좀 시각화를 해야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세션이 이제 베이직 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학기 때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대부분 수강을 하시는 머신러닝 세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학기 때 머신러닝 세션이 이제 목요일부터 개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그 직역하면 기계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 뭐 아실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름방학에도 머신러닝 스터디가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 수강을 하시는 이제 딥러닝 세션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냥 머신러닝을 좀 더 깊게 해서 그냥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딥러닝이라는 것도 저희가 4차 시에 문유아 멘토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딥러닝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면 그냥 4차 시 때 수업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컨퍼런스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학기 말마다 빅데이터 분석학회 DNA랑 인공지능학회 자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웹 학술 동아리 윙크 이렇게 총 3개 동아리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냥 저희가 한 학기 정확하게는 여름 학예방학부터 겨울 2학, 2학기까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는 세션도 있습니다. 그게 컨퍼런스 세션이고 컨퍼런스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뭐 참여에 제한을 두고 그 참관에 제한을 두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11월 14일에 컨퍼런스 본 발표가 진행되는데 그때 부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NA 소개는 대충 끝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파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랑 다르게 머신러닝은 저희가 그 엑셀 데이터 있잖아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주로 분석을 많이 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엑셀로 안 돼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뭐 글자 그냥 뭐 책으로 써 있는 그런 글자들이나 아니면 이미지 그런 이미지 같은 거를 저희가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자를 보고 얘는 뭐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네 하고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보고 얘는 강아지다 아니면 얘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저희가 엑셀로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AI 리서처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 NL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어떤 뭐 글자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GPT처럼 이제 뭐 이거 해줘 하면 이렇게 글자로 따라락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CV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이미지 처리하는 AI 리서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L 엔지니어는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저 예전에 그 아주 옛날에 그 알파고 아시나요? 네, 알파고가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이제 모델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게임을 잘하는 이제 어 강화학습은 이제 게임을 좀 잘하게 만들 수 있는 AI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연구하는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채용 공고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 국과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똑같이 아까 있었던 AI 개발의 환경 이해도, 기초적으로 AI를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하는 뭐 베이지안 모델링, 텍스트 데이터 분석,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뭐 다별량 통계 분석.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냥 다 AI, 저희 과 자체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다 보니까 2학년 대충 2학기나 3학년 1학기부터 듣는 과목들은 이제 대부분이 AI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과목을 수강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강 신청할 때 좀 편하시라고 이제 준비를 해온 파트인데요. 저희가 졸업을 하려면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에 뭔가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졸업이 그냥 학교 4학년 2학기까지 학식 열심히 먹는다고 졸업을 시켜주는 게 아니어서, 어쨌든 뭔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두면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기도 편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전공을 신청해서 이걸 뭐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탁과생이니까 수강 신청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면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초과학기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복수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은 3차,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4학년 되기 전까지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각 신청 기간은 각 학년도 4월과 10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전공 같은 경우는 해당 다전공의 1전공에 준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이은진 멘토님께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 복수 전공을 하고 다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어떤 필수 교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경영 영어 실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죠. 그런 과목에 대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다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유레카 프로젝트. 그런 걸 꼭 수강을 해야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거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똑같이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전공은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마음 굳게 먹고 들어가시고,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복수 전공보다는 좀 가벼운 이제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 기간은 각 3학년 각 학년 3월 9월에 진행을 하고요. 5차 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1전공 외에, 그러니까 저희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제외하고 다른 학과의 전공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 18학점 이상, 그러니까 전공 6개 이상을 들으면 이수 조건이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계 전공인데, 연계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전공,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하고, 동일한 계열 내에서 둘 이상의 전공이 연계해서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똑같이 다전공, 부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데, 상이한 계열, 아까 앞에서는 동일한 계열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계열에 있는 둘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제 융합 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 애널리스틱 전공, 뭐 기후 환경 빅데이터 연계 전공, 디지털 마케팅 전공, 데이터 분석 미래 사회학 전공,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 그 융합 연계 전공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참여 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도 이제 다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디어 애널리스틱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저희 과죠. 저희 과에다가 미디어 학과 수업을 조금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학위.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1전공에 이제 그 AI 빅데이터 영업 전공 1전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학위명에 언론정보 경영학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학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이 나머지 세 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나마 괜찮냐면 부전공이나 이제 다전공은 저희가 겹치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짜로 만약에 소프트웨어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 가서 총 60 국학점을 새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초과학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절학기 수강까지 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연계전공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들을 수 있어서 4학년 같은 때 이제 과목을 굉장히 줄여놓고 뭐 ICT 인턴십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학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봐봅시다. 네, 그래서 기후 환경 빅데이터 연계 전공의 A 그룹을 가지고 왔는데 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경영 통계, 인공지능 수학, 에빅프 1, 2, 수리 통계 이런 거는 이미 지금 다 듣고 계시거나 들으신 과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저희가 에빅에서 어떻게 들으면 이제 되는지를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저희랑 겹치는 과목이 없으니까 생짜로 다 들었어야 되는데 해당 교과목을 보면 중복 인정해서 최대 24학점 이수를 하면 이제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신청할 것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면 다시 이제 1학년 때 지금 PPT 드렸던 거를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학년 2학기 분들에게 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만 크게 아직은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학점을 줄여가면서 이제 학기를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과목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글로벌 기후 환경 융합 전공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섞어서 이제 최소 12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 24학점을 중복 인정 제외하고만 들어주면 졸업 요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따가 온 국민을 보면서 보겠지만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학년 그 에빅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한 3학년 1학기까지 이상하게 듣지 않은 이상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저희가 들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을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은 이제 융합 전공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이제 대사용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사용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학사는 이제 저희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랑 소프트웨어 학과가 이제 좀 섞여 있는 그 융합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빅데이터 경제학 융합 전공은 이제 경제학과랑 저희 과랑 정함수과가 이렇게 총 세 개 합쳐져서 있는 과고 주관학과는 저희 과가 아니라 경제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학사명은 빅데이터 경제학 융합 학사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최소 12학점만 이수하고 중복 인정을 포함해서 최대 24학점까지만 이수를 하시면 졸업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복 인정 포함이기 때문에 저희 거 과목만 어느 정도 들어도 크게 졸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과 중에서도 대사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요. B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학과의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겹치는 과목이 선형대수 하나 있습니다. 선형대수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에서 들으면 되고, 다전공을 미리 신청을 해두면 저희가 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소속이어도 소프트웨어 학과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할 때 그 학과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대사용을 좀 일찍 하고 싶다 아니면 수강 신청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미리 확인을 하시고 다전공이나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신청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 할지 좀 생각을 해두고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나중에 수강 신청할 때 편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강 신청 만행해가지고 지금 월화수목 학교를 다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불상사를 좀 바꾸시려면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렇고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아직 40분도 안 됐죠. 자, 그래서 Q&A 있으시면 어차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학과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희 전화번호가 02-910-5204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뭘 더 들어야 되는지 졸업을 하려면 아니면 뭐 학과에서 진행된 뭐 수강 신청 뭐 이거 더 열리는지 아니면 뭐 빌넛이 되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시려면 그냥 저기다가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알겠냐고 어쨌든 하시고 저희가 또 추가로 029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들은 다 국민대학교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깜빡하고 지금 등록금을 아직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추가 납입 기간도 지나서 지금 이거 과사 전화를 진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강제 휴학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02910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엔간하면 받아라. 받으면 뭔가 뭐 장학금을 받든 아니면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받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온국민 아이디 있잖아요. 저희 그 이캠퍼스 들어갈 때 쓰는 아이디. 그게 아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뭐 교수님한테 성적 이의 신청 넣으려고 뭐 메일을 보낸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메일을 보낸다. 하시면 온국민 아이디로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서 지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노션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거 두 가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1학년 때 그런 거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온 국민 켜서 온 국민에 뭐 있는지만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